자, 몽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돼요? 너무 길죠? 이거는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몽골에 나무를 심는 이유. 정말 여러분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 좀 심각합니다. 지금 많은 환경 기후학자들이 지구가 1.5도라고 하는 그 1.5도를 상승이 되면 기온이 상승이 되면 그 더 이상은 사람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기후의 여러 작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참한 어떤 환경을 기후를 우리는 맞닥뜨릴 것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빨라져서 작년 통계를 보니까 벌써 1.45도가 올랐어요. 이제 0.5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기후학자들이 예측했던 속도보다 너무 빠르게 지금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0.5도. 몽골은 지금 전체 땅의 지금 76.9%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몽골은 어떤 이렇게 사막화를 일으키고 조장할 만한 그런 인위적인 요건들이 상당히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왜 제일 피해가 막심하냐? 기본적으로 그 땅이 굉장히 유약한 겁니다. 기후에 굉장히 연약한 토양인 거죠. 조그만의 영향이 있어도 상당히 심각한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기후적으로 건조하고 지대도 높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리고 초지도 굉장히 낙하고, 그러니 조그만의 영향을 받아도 심각한 어떤, 그러니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해요. 똑같은 감기가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겨내는데 어떤 사람은 거의 그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똑같은 영향이 대한민국에 들어닥치는 것과 몽골에 들어닥치는 것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는 겁니다. 이 몽골 땅은 우리 한반도 남과 북을 다 합친 땅 전체 면적의 7.4배 커요. 그런데 인구는 굉장히 적어요. 지금 부산시 인구 정도 34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울란바타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요쯤에 있는데, 이게 이제 몽골의 이제 수도입니다. 수도에 지금 160만이 살아요. 그러니까 절반이 수도에 모여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이제 심각한 사막화가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축을 하던 사람들, 그들에게 목축하던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초지에 풀이 묵성해야 하는데 풀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거죠. 그들이 고백을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말을 타고 가면 말의 다리가 보이지 않았다. 풀이 커서 풀이 굉장히 생장이 좋아가지고 풀이 말의 배에 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말의 무릎의 높이에도 풀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뭐 안에 있는 내용이지만 그냥 제가 그냥 총괄적으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인구는 340만 명, 가축 두수는 8천만 두예요. 8천만 두의 가축이 지금 이곳에서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초지가 수용할 수 있는 커터를 완전히 넘어서 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확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초지는 더 황폐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 영세한 유목민들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관련된 사료를 이제는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비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업형 목축업자들은 살아가지만 이제 일반 영세한 사람들은 이제 소작을 하는 형태로 남의 이제 가축을 이제 기르는 형태로 해도 그것도 경제적으로 열악해지는 상황입니다. 참 이렇게 전 세계가 1.1도가 상승했을 때 몽골은 2.25도 사실 심각하게 이제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이
이제 평균 해발 고도가 한 1,450 정도가 돼요. 굉장히 높은 땅이고, 그리고 굉장히 건조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동토 땅이죠. 제가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몽골에서 나올 때 그날 아침 새벽 기온이 32도였거든요. 영하 32도. 예, 지금 겨울 되면 거의 영하 40도까지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땅 밑에 얼음층이 있는 겁니다. 몽골은 비가 1년에 한 250mm 정도. 한국은 얼마인 줄 알아요? 연강 수량이? 많다. 많이 오죠. 한국은 연강 수량이 한 1,400 정도 돼요. 그런데 몽골은 2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균이 그래요. 뭐 그거보다 더 안 좋은 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땅인데 어떻게 몽골이 재밌게 몽골의 사막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초원형 사막이에요. 비가 오면 풀이 자라요. 비가 와도 모래가 아니라 비가 오면 초원이 된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그러면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저기 내가 7월 달에 몽골을 가봤었는데요. 온 동네가 그냥 윈도우 바탕화면처럼 돼 있었는데 그러면 비도 안 오는데 그 초원이 어떻게 그렇게 유지돼요라고 아마 질문하실 겁니다. 바로 이 영구동토층 땅 밑에 얼음층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표토층에 이제 기온이 상승하면서 여름에 이제 따뜻해지면서 이 얼음층이 녹으면서 초지에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가 오고 하면 또 이게 또 가둬지면서 또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건조화가 심하게 되니까 다시 채워지질 않고 계속 써버리는 거죠. 고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땅 밑에 이제 공국이 발생하면서 이제 싱크홀도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이 이주 단지가 옮겨진 지역도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산림 지역도 보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영구동토층이 지금 남아있는 곳에만 지금 산림이 남아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뭐 한국에서는 그냥 황사 정도, 뭐 미세먼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몽골에서는 모래 폭풍입니다. 보고 싶으시면 4월 달에 오시면 돼요. 5월 달에 오시면 제대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 차가 사이드 미러가 저 모래폭풍 맞으면 샌딩이 돼가지고 사이드 미러가 안 보여요. 불투명해져요. 갈려가지고 그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불어닥치는데 이 빈도수도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뭄 피해들이 일어납니다. 강과 호수, 연못들이 계속 소실이 되는. 그러니까 복원이 되는 게 없는 거죠. 여기 있는 말씀처럼 기후 변화로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발생 횟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 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근데 여태까지 보면 뭔가 고르죠. 이거 고른데 갑자기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91년 요즘이 어떤 그러니까 사회적인 변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러시아 그때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했던 그 체제가 붕괴가 돼요. 그러면서 위성국으로 있던 나라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국가로 있던 나라들이 이제는 자본주의화 되어 갑니다. 그때까지 91년 그 전까지 국가가 통제를 한 거예요.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초지 상황이 이러니까 이상으로 만약에 가축을 키웠을 때는 감당이 안 된다. 더 위해된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축 두수를 제한을 했어요. 이 지역은 몇 마리까지 가능해. 이 지역은 몇 마리까지 가능해. 그런데 그다음부터 자본주의 들어가면서 이제는 뭐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막 무지막지하게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7천만 도, 8천만 도까지 지금 올라가 버린 상황입니다. 몽골에는 오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고기로 팔았을 때 제일 비싼 것 순으로 말씀드리면 소, 말, 양, 염소, 낙타. 이걸 이제 몽골 오축이라고 해요. 몽골에 있는 돼지는 없어요. 닭은 없어요. 없지는 않지만 그걸 오축으로 치진 않아요. 이게 소량이고 몽골에 적합하지 않아요. 전통적으로 키워두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오축은 몽골이 전통적으로 키워왔던. 그런데 여기 보면 낙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떤 소요가 없어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뭐 다 차량들이 이제 짐을 옮기니까. 그래서 낙타는 뭐 상대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대부분은 보면 거의 2배 정도 상승해요. 1970년에서 2019년이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인구도 많이 늘고 해서 보통은 2배 정도 늘는데 한 가지 상당히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입니까? 어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 하나 있죠. 400만두 정도에서 2,900만두가 되는 게 있어요. 염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캐시미어를 채취하는 염소예요. 이제 캐시미어 산업이 이제 돈이 된다고 하니까 이걸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염소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염소라고 하는 게 구강 구조가 돌출돼 있어서 풀의 뿌리까지 뽑아 먹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염소 때가 지나가면 그 땅은 완전히 초토화가 돼요. 여지가 없어요. 여지를 안 남겨요. 염소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또 발로 이렇게 해서 뿌리를 보이면 그걸 이제 돌출되어 있는 주둥이로 그냥 다 뽑아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몽골 내부적으로 몽골이 지금 사막화가 이제 심각해지는 인위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제일 심각한 게 바로 이 과방목이다라고 다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발설하지 못해요. 정치인들도 말 못해요. 농업부는 캐시미어 장려 정책을 해서 계속 캐시미어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염소를 구매할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환경부는 기후 변화를 위해서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나무를 심고 한쪽은 계속 캐시미어를 또 장려를 하는 거죠. 상당히 배반적인 완전 다른 프로그램을 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유권자잖아요. 목축업자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축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푸른 몽골이 가능하고 다음 세대 우리 푸른 몽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못해요. 자기가 이제 표를 잃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아무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만 이야기하죠. 분명한 이제 몽골 내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인구들이 계속 이제 도시로 유입이 됩니다. 울란바타르라고 하는 도시는 50만이 사는 계획 도시로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근데 지금 160만이 넘는 인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주차나는 뭐 말도 못 하고요. 지금 2부제를 일상화해서 2부제로 홀짝제로 지금 차가 운영돼요. 그래도 차가 막혀가지고 10km를 가는데 3시간이 걸려요.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요? 주차할 수가 없어요. 주차하는데 한 30분, 한 1시간 계속 동네를 계속 돌아야 돼요. 정말 살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땅이 황폐해 주는구나, 그냥 뭐 기온이 어떻게 좀 달라지는구나가 아니라 그게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몽골의 문제 같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문제가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곧 우리의 나의 또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푸른 아시아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전쟁 난민들은 전쟁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환경 난민은 환경의 악화로 삶의 기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돌아갈 집이 없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24년 전에 고민이에요. 푸른 아시아.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할 때 아무도 쓸데없는 고민한다고 뭐라 그랬죠? 푸른 아시아 그때 이런 계획을 합니다. 나무를 심고 사람을 심어서 땅을 살려내고 공동체를 복원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자. 거점 도시들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 땅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자. 그리고 그들의 전통적인 마을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자라고 해서 이제 마을 숲을 만드는 일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 24년 전에 제가 나무를 처음 심는다고 하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지방 정부의 대표들과 나무를 심고 관리자가 논의를 할 때 지금 그런 고백을 해요. 정말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거는 가축 나무라고 하는 건 가축 먹이고 그거는 키워야 되는 게 아니라 아니 가축들이 그게 또 숨으면 또 이게 보이질 않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기도 힘든데 동선도 계속 꼬이고 없애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심는다? 그럼 몽골이 푸르러진다?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우리가 푸른아시아가 말하는 에코댐이 만들어져서 땅이 촉촉해져서 땅이 다시 살아나서 그 땅에 다시 풀이 나오고 그 땅에서 영농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게 가능하겠나? 그런 거 우리는 본 적이 없는데 그게 24년 전에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재작년에 몽골 대통령이 유엔 총회 가서 3년 전이에요 벌써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몽골의 사막화가 너무 심하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나무를 심는 거다. 그래서 몽골은 2030년까지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습니다라고 공언하고 왔어요. 유엔 총회 가가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나무 심는다고 지금. 근데 나무 자원이 없죠. 갑자기 10억 그루 나무가 어디 있어요? 나무가. 푸른 아시아가 지금 100만 그루 심는데도 정말 정말 새가 빠졌는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양묘장 만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다 나무. 자나깨나 나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 심겠다고. 그런 상황으로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총회 갔다가 푸른 아시아를 방문했어요. 대통령을 만났죠. 감사하다고. 끝까지 이렇게 나무를 심어주고 이런 좋은 모델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상패도 하나 주시더라고요. 몽골 국장이 딱 그려져 있는 걸 주고 이제 가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관료들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푸른 아시아가 24년 전에 지금 하던 이야기 우리가 귓등으로 듣지 않던 그 이야기를 지금 몽골 정부가 하고 있다. 사람을 심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제 푸른 아시아 국제 환경 단체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기후 변화에 피해받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 모델을 만들고 확산하는 일을 한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그냥 객체로 그냥 빠지고 그들이 그냥 피해자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주체가 되어서 다시 복원하는 일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키워내고 그들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푸른 아시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을에서 지구를 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환경과 경제와 사회라고 하는 이 통합적인 접근 방법들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림 사업 그리고 생태 자립 마을을 만들어가는 사업 에코투어라고 하는 국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 교육들을 또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국에 있는 여러 이제 기업들과 지방 정부들이 같이 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몽골의 이제 전 지역에서 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KTNG 복지재단에서 그리고 산림청에서 수원시에서 오비맥주에서 고양시에서 KB국민은행에서 삼성에서 삼성 건설 부분이었죠. 그리고 인천시에서 코이카에서 희망재단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서울시에서 남양주시에서 참 여러 곳에서 함께 해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부산에서 상을 받는데 이제 그 상에 보면 그 이태석 신부님이 부산이 고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베이스가 아니라 이제 그 부산 사람 기념 이태석 기념 사업회라고 하는 것은 부산 시민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향토에서 이런 귀한 분이 났으니 이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제 이 후배들이 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일을 지금 23년간 해왔는데 부산시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정말 부산 시민의 숲을 한번 몽골에 만들어 보자.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자리에 부산에 있는 모든 회사 대표들이 다 왔더라고요. 다 회장이더라고요. 오뎅 만드시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와 계셔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성공회도 같이 한 적이 없어서 성남교회가 이제 최초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2007년도에 이런 땅에 우리가 나무를 심으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황당하다고 생각했죠. 이 모래땅에 뭐 어떻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숲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2008년에 이런 모래땅에서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은 유실수 단지 그 비타민 나무라고 하는 나무들 열매들이 가을 되면 주민들이 수확을 반도 못해요. 열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교육센터도 이제 울란바토르에 지어가지고 전문적으로 주민들을 이제 교육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이제 지금 10억 그루 민족 운동을 하면서 이제 여러 이제 묘목들이 나무가 필요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소득 사업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나무를 키우는 작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묘를 하고 있고요. 이제 교육센터는 이제 이런 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유실수 가공 공장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심고 열매를 심었지만 이걸 팔로가 제일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생산에 집중하고 또 판매는 또 판매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 지원으로 이렇게 유실수 가공장을 만들었죠. 해서 이런 열매들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일들, 수출까지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ODA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정부로 이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오랫동안 좀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양을 하라고 해서 이제 몽골 정부에 이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해보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 노하우인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그리고 여기서도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더 이제 보완해서 향후에 또 재원이 생기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들을 저희가 이제 갖고 있죠. 자, 이제 주민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묘들을 하고 포트를 하고. 몽골은 식목일이 2번이 있어요. 한국은 식목일이 언제죠? 예, 한국은 4월 5일인데 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한국이 너무 기온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당겨야 되지 않나? 4월 5일이 식목일이 아니라 3월 5일이 이제는 식목일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옛날에는 3월이면 한국은 땅이 얼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3월이면 진짜 춘3월이죠. 꽃 활짝 피고 땅 다 녹아 있고. 몽골은 해토 시점, 땅이 녹는 시점을 4월 15일 전후반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 둘째 주 그리고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공식적인 식목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나무를 심죠. 이제 거기 이제 여러 나무들이 이제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하는데, 이제 포트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연중 식재가 가능한 겁니다. 5월 달하고 10월 달에 이제 나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5월 달하고 10월 달에 심는 거는 아직 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잎이 아직 출엽되지 않은 나무, 아직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나무를 5월 달에 심고, 그리고 10월 달은 겨울잠을 완전히 준비한 나무를 심어요. 왜냐하면 활성화되어 있는 나무를 심으면 나무 생존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나무는. 그런데 포트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트 안에서 뿌리가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연중 식재가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성남교회에서 만약 나무를 심는데 뭐 5월 달이나 10월 달에 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럼 보통 한 7, 8월 정도 아마 오실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포트묘가 제공이 될 겁니다. 이거는 언제든 심을 수 있도록 하는 나무니까. 그런 작업들을 이제 우리 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렇게 수박도 키우고 뭐 토마토도 키우고 뭐 여러 작업들을 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 스스로 살아가야 되니까 지금 지원받는 이런 사업 프로젝트, OD 사업이나 이런 여러 사업들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5년 또는 10년. 그 끝나고 나면 그 사업장을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가 이제 유지 관리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이제 비용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재원들을, 관리비를. 그래서 여러 이제 수익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협동조합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아시아는 다른 것 아니고, 푸른아시아는 제일 큰 성과는 사람을 심었다고 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농업 교육센터거든요. 이들이 다 저희들 함께 하는 주민들입니다. 참 많죠. 이들이 정말 마을에서 지구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숲은 보기 위한 숲이 아니라 살기 위한 숲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몽골에서 나무를 심는 이유는 그곳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나무를 좋아해서 나무를 심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무에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 관심이 있는 거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심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나무라고 하는 것들을 차용한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고 더 온전한 방법이, 나무보다 더 온전한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 수단을 바꿀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몽골에서는 나무보다 더 유용한 어떤 수단은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늘 함께 구호를 외쳐요. 어떤 구호? 몽골의 나무를 사람에게 희망을, 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방문했던
이분이 현 후렐스 몽골 대통령이고 옆에 계신 분이 환경부 장관이에요. 이제 유엔 총회 가서 이제 사고 쳤으니까 수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협력해달라고. 예, 지금 열심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오는 여러 이제 자원봉사자들, 에코토 팀들을 이제 제가 현장에 가서 이제 직접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사막화 지역에 가서 이제 사막화 체험을 하고 그 땅의 식생 구조를 설명하면서 그 땅을 걸어보면서 땅이 어떻게 황폐되고 있는지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제가 직접 이제 강의를 직접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래 폭풍이 심한 곳은 이게 지금 나무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낙엽송입니다. 낙엽송인데 이게 수령이 200년이 넘은 나무예요. 근데 계속 바람이 불고 하면서 또 그리고 밑에 초지가 황폐해지면서 모래가 드러나면서 뿌리가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원체 오래 산 200년 이상 된 나무다 보니까 뿌리가 깊어서 그나마 살아 있는 거지. 지금 뿌리가 거의 지금 3분의 1은 다 드러난 상태인 거죠. 지금 사람이 밑으로 기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으로 모래가 이제 심하게 모래 폭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거기 이제 우리 한인 아이들과 같이 또 환경 교육들을 하면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몽골 그 UNCCD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생명의 토지상을 저희가 2014년에 저희가 상을 받게 돼요. 나무를 많이 심어서가 아닙니다. 이때 경합했던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사업 어떤 결과나 어떤 자기들의 성과를 내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키고 푸른 아시아는 그때 뭐 나무 그렇게 많이 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푸른 아시아가 이 생명의 토지상을 수상을 했어요. 한 이유가 그쪽에서 하는 게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해왔던 이 모델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자기들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이제 그 사하라 사막이 남하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사막화가 되는데 거기서도 나무를 심는 일만 했지 그 지역 공동체가 주민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공동체를 회복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나무와 어떤 식생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초지와 그리고 피복할 수 있도록 뭐 최첨단 기계는 다 보냈지만 결국은 예산이 제대로 투여되지 않고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그걸 운용할 예산이 없으니까 그 최첨단 장비가 다 그냥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인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또 땅은 한 번 누군가 건드리고 나면 더 황폐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는 것은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라고 봐요. 80%는 유지 관리입니다. 유지 관리하지 못한 이벤트성으로 나무를 심었던 땅들은 대부분 더 심각하게 훼손이 돼요. 왜냐하면 땅을 뒤집어 놨기 때문에 그곳은 바람이 타고 들어가서 더 크게 사막화를 조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는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런 모델이 상당히 크게 점수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과 함께 했던 이런 여러 사진들을 이렇게 제가 또 환경 사진전을 또 대사관에서 또 같이 했던 일들도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 사업장입니다. 나무를 심었고 여기 이제 가장자리고 이 중앙인데요. 이 가장자리는 방풍님 포플러를 심었고 이쪽은 이제 유실수 비타민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이게 지난주 사진입니다. 지금 눈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덮였어요. 영하 30도. 누가 나가겠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월급 안 주고 있거든요. 협동조합만 지금 세팅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나무를 통해서 자기들이 다음을 또 기약하고 이제 오래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영하 30도에 나와가지고 겨울 관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눈을 모으는 거죠. 몽골은 봄 가뭄이 굉장히 심해요. 봄 가뭄이 심해서 그것을 우리가 심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한국으로 불어오는 황사입니다. 이렇게 뭔가가 피복이 되어 있고 덮여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먼지가 안 날리는데 그나마 올해는 눈이 좀 와가지고 다행인데 작년에는 겨울 가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냥 휑했어요. 그러니까 봄에 바람이 불면 어마어마한 모래 폭풍이 발생하고 그게 이제 한국으로 불어오는데 그게 이제 중국에 있는 중화 대단위의 중화 고급 단지를 지나면서
미세먼지화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몸에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 이제 코팅이 되고 그게 포함되면서 한국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미세먼지들이 불어오는 거죠. 본래 황사는 이 한반도 땅을 굉장히 비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해요. 황사는 옛날에는. 왜냐하면 굉장히 미네랄이라든지 좋은 땅, 이 한반도가 땅을 다시 이렇게 객토할 수 있는 어떤 흙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형적으로 보면 그냥 삼면이 바다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대륙에서 미네랄을 한끗 뿜은 이 황사가 불어오면서 땅이 더 비옥하게 되는 역할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더 심각한 이제 유해 물질들이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중화학공업 단지에 들어가면서 이제 심각한 이제 우리 인체에 심각한 어떤 문제를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정말 끝도 없이 여기가 지금 저희가 한 사이트 한 조림지가 평균적으로 한 30만 평 정도 돼요. 100헥타. 여기는 10만 주가 심겨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10만 주를 관리를 해요. 기본적으로. 16명이 10만 주 관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것을 해내야 그 다음이 있으니까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에게 좀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고안하고 이제 또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 게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점적 관수를 10만 주에 다 깔았습니다. 저 나무 밑에 점적 관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점적 관수를 점적 버튼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제로 해가지고 쭉 다 깔아놨습니다. 대부분은 한국 자재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자동화로 다 관수가 가능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어 주민들 하지. 만약에 이걸 처음에는 양동이로 관수를 다 했거든요. 심화줄 팔 빠지죠. 그게 20년 전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일인데 그럼 지금은 상당히 많이 진화가 된 겁니다. 근데 그만큼 예산은 또 뭐 더 필요한 거긴 하고. 하지만 그렇게 여유가 생겨야 주민들은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뭔가를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 세팅을 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몽골은 공식적인 선교는 불어가 돼요. 뭐 사회주의 체제를 또 거쳤기 때문에 더 심각했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자기들은 국교는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국교처럼 생각하는 게 티베트 불교입니다. 몽골은 티베트 불교고 마지막 왕이 또 티베트 승려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민이 자국민에 대한 선교 전도는 가능해요. 그런데 외국인이 자국민에 대한 선교는 불법입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뭐 다 알긴 하지만 정부가 다 알긴 하지만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삼진 아웃 되는 거죠. 추방되면 5년 동안 몽골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란바타르 한인교회입니다. 지금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울란바타르 한인교회 지금 학생부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이제 찬양대장으로 성가대장으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이제 매주 이제 설교를 하죠. 대부분 이제 선교사들 자녀들이에요. 제가 이제 거기서 아이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몽골에 온 게 아니에요. 아빠 엄마의 사역지 또는 아빠 엄마의 그 사업을 하다 보니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다 보니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끌려온 거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섬으로 살아요. 현지 애들하고 제대로 동화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안타깝게 몽골에서도 또 자기들 또래끼리 모여가 또 왕따를 시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어디 가라고. 뭐 그래도 무슨 좀 이렇게 인력 풀이라도 많으면 왕따 당하면 나 그럼 저쪽 가고 저 친구하고 놀아면 되지. 근데 이쪽에서 왕따 당하면 완전히 혼자인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뭐 악뮤도 나오긴 했죠. 악동 뮤지션도 우리 학생부 출신이거든요. 예, 그 아버지하고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요. 지금 울란바타르에서 오늘이구나. 오늘 지금 거기 찬양 집회를 해요. 한인교회에서. YM 쪽 사역을 또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몽골에 있습니까? 아, 저 한국인데요. 우리는 언제 만나냐? 이러면서 맨날 그 아버지하고 계속 소통을 해요. 그 악뮤의 우리 그 두 아이들도 그랬어요. 원주 티니까 잘 동화가 잘 안 됐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큰
교회 사역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아니어가지고 재정적으로 도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 뭐 어쩔 수 없이 또 홈스쿨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볼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키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악뮤도 하나님께서 키우신 것 같아요. 정말 이 땅에, 이 세상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한인교회 우리 학생부에서 주시는 아이들이 또 그렇게 장성하고 잘 되는 모습 보면서 우리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아이들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연말에 이제 졸업식도 하고 하면서 이제 연말에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롤링 페이퍼 감사 편지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을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학생부들이 할 말이에요.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대로 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어떤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담임이 없어가지고 늘 불안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말씀을 전해받지 못해서 늘 안타까웠는데 정말 말씀을 정말 진중하게,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양육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들을 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정말 많은 재능을 갖고 다재다능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저 아이들의 이렇게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또 혹시나 몽골을 방문할 일 있으면 함께 또 교제하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선교지인데도 또 선교를 가는 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 한 친구는 아버지하고 북한 선교를 하는 친구예요. 북한 국경지대에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국경을 넘어서 가는데, 그래서 갈 길 또 같이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이게 넉넉히 있는 그냥 학생부가 아니에요. 거의 뭐 선교 단체예요. 다들 정말 필사즉생, 뭐 권력지정 뭐 이런 느낌의 학생들이에요. 정말. 난 그 아버지들보다 그 어머니들 선교사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아빠 엄마는 나름의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오지만 아이들은 그게 없이 왔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결단하고 자기의 세워짐 스스로 연단 가운데서 세워짐이 있는 거니까 더 어찌 보면 탄탄한 거죠. 그 아이들과 우리 그 학생부의 찬양팀입니다. 인원 많죠. 새 마음 새 사랑 우리 수련회도 가고, 그리고 이제 현지 이제 목회자들을 또 세우는 작업도 같이 또 하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도 하고 현지 교회도 지원하고 우리 종교인도 또 수련회도 가고 종교 야외 예배도 하고 똑같죠. 부흥회도 하고. 아, 끝인가요? 아, 끝이랍니다. 아마 간만에 이런 긴 설교 들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리고 너를 내가 봤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 혹시 그런 시 알죠? 나태주 시인의 유명한 시 뭐죠? 풀꽃이라고 하는 시 아세요? 아주 간단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나다니엘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봤던 것 같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 또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신부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선교 사역자들을 바라보고 또 한 땅을 바라볼 때 몽골 땅 거기 뭐 거기 선한 게 있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고 진중하게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래 보고 자세히 보아서 정말 그 몽골 땅에서 그 거친 땅 거기에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라고 했던 그 세속적인 나의 생각을 완전히 접어버리고 그 땅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발견하는 우리 성남교회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